탑은 약간 왼쪽으로 옮겨서 봤어요? 오늘은 18척으로 완성을 시킨 다음에 18척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7척 썩어주리로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수심은 한 바타 한 개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. 1m 조금 넘고요. 찌는 1.8에 어디 볼게요. 보이는지 모르겠네요. 9cm 짜리거든요. 바디 9cm, 다리 6cm, 톱은 투브톱 1.8. 이게 다리도 쭉쪽이라서 투브톱이고 감도가 엄청 좋습니다. 입지도. 네. 입지로 한번 해볼 거고, 편납량은 대략 한 3cm 정도, 3cm 조금 넘게 3.2 정도 나오고요. 목줄 길이는 수심을 봤을 때는 20에 25를 해도 되는데, 일단은 지금은 재활성이니까 30에 36으로 기본으로 스타트를 한 다음에 상 보고 줄이든 늘리든 맞춰 들어가고, 찌맞춤은 지금 7눈금찌거든요. 7눈금찌인데 바늘이 지금 아스카 6호거든요. 두 바늘 다 약간 무게감 있는 바늘이거든요. 5눈금을 따면 요 두 눈금, 이 바늘이 두 눈금까지는 안 넘어가거든요. 되돌림이 됐을 때 5눈금 나왔다가 몽내림이 되면 뭐 이건 1.8 두꺼우니까 몽내림 폭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겠죠. 5눈금 땄을 때 몽내림 폭은 한 눈금에서 한 눈금 반 사이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, 크기에 따라 틀려요. 무게나 대략 그 정도니까 5눈금에서 다 풀리고 바닥에 두 바늘이 붙어 있으면 최소 바늘 무게만큼 목수가 나와야 정상이지만, 아무래도 현장에서 해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, 맞춘 눈금보다 더 많이 남아 있으면 두 발을 다 바닥에 붙은 겁니다. 근데 밥이 다 풀리고 한참 뒤에도 5눈금보다 더 안 나온다, 그러면 바늘이 바닥에 안 붙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위에 바늘이. 그걸 항상 좀 생각을 하고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, 일단은 맞춘 눈금 5눈금보다 더 나오게, 제 같은 경우는 한 5눈금 반에서 6눈금 정도 나올 때까지 하면 되고, 그렇게 하면 되고, 수심 측정은 끝내놓고, 바닥끝 낚시 소쿠찌리 같은 경우는 그 바늘을 달고 찌맞춤을 해도 되고, 바늘을 안 달고 찌맞춤을 해도 되는데, 보통 편하게 그냥 소쿠찌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늘을 달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. 어차피 소쿠찌리는 바닥에 두 바늘을 확실히 붙여 놓고 착지를 시킨 다음에 되돌림을 보면서 입지를 챔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윗구간에서부터 공략을 안 하거든요. 위에서부터 자꾸 채면 고기가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이 기법에 지지가 안 맞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바닥에 붙여 놓고 되돌림을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늘이 무게가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편납하고 부력도 많이 나가고, 다른 기법 대비 바늘도 무겁고 밥도 무거운 걸 쓰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서 기울일 일도 많이 없었던 거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칭이나 띄어서 하는 낚시에서는 찌톱하고 바늘 무게 밸런스가 엄청 중요합니다. 이거는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.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띄어서 할 때는 신경 써야 돼요. 소쿠찌리를 하다 보면 대류가 항상 있잖아요. 저수지나 이런 수로나 이런 데 가보면 소쿠찌리는 구간 안에 입질을 노려야 되는데, 되돌림이 이게 대류에 휘둘리면 집은 여기 해놨는데 찌가 절로 가버리면 밀려가버리면 탄을 벗어나 버리거든요. 탄착분을.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대류를 이기려면 원줄도 얇게 쓰고 찌도 소세지 형태로 써가지고 저항을 작게 받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,
그거보다 최고 중요한 거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 생각은 바늘을 좀 무겁게 써주는 건 기본이고 팝을 무거운 걸 써야 돼요. 밥이 무거워야 돼. 밥이 잘 풀리고 가벼워버리면 대류에 엄청 잘 떠내려갑니다.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건데 밥을 무겁게 쓰고 유지가 잘 되게 해줘야 돼요. 대신 고기 상황을 보고 안 휘둘릴 정도로 맞춰가면서 해야 되겠죠. 네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7척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썩고는 밥이 절대 크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뭐 초반에는 좀 퍽퍽 넣을 수 있어도 우리 초칭이나 띠약 할 때처럼 그렇게 큰 사이즈로 넣으면 안 되거든요. 바닥을 닦고 하는 낚시예요. 바닥에 밥이 계속 쌓이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밥이 엄청 많이 쌓이면 오히려 더 과집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. 항상 소고철이는 적당한 밥 사이즈로 밥을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수심 기역 고무를 수심 측정을 해놨거든요. 잃는 거면 딱 요게가 수심이거든요. 딱 잃는 건 잃는 건 요게 됐고,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오는 거만 맞췄죠. 그럼 오는 것만큼 올립니다. 그럼 여기 오는 거 딱 검은 부분 맞췄죠. 이 정도가 그냥 기본입니다. 요거를 뭐 사람마다 뭐 1대1 낚시다 뭐 말이 틀린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기본이고 이 상태에서 대류가 지금 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는 줄이 원줄이다 보면 아랫바늘 확실히 대기가 있는데 윗바늘이 살짝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. 다 풀리고 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류에 따라서 좀 틀린데 오늘은 한 2cm 정도만 3cm, 2cm 2cm 정도만 주고 스타트를 해보고 목내린 폭이나 그리고 고기가 입질 표현되는 입질 모양이나 고기가 달려 나오는 상태를 보고 이것도 조정이가 들어가면 됩니다.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괜찮은 낚시가 계속 상황에 맞춰가면서 하는 낚시거든요. 그게 재미거든요.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꼬꼬짜리 같은 경우는 너무 뻗어질 필요는 없고 대략 한 7~80% 정도만 던진다 생각하고 풀 뻗어 던지지 말고 한 80% 정도만 던진다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됐는데 한 눈금 정도 목내림이 나오네요. 이게 계속 던져가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. 보통 꼬꼬짜리 같은 경우는 밥을 좀 빨리 풀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밥을 안 날리게 챔질했을 때도 윗바늘에 집어제가 안 날리게 하려면 이렇게 꽂아서 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. 이렇게 꽂아서 기만 살짝 해주시고 일단 위치에 주고 중살 한치 주고 던졌다가 지가 내려갈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. 낚싯대를 손을 잡고 있고 지금은 딱 한 눈금 정도 못 내고 건드리면 바로 나옵니다. 바로 알겠습니다. 느낌 좋은데요. 바로 나올 것 같은 느낌. 건드리면 바로 나오고 고기가 있으니까 이런 느낌 안 나고. 목내림 바로 2개 닿고 한 눈금 조금 더 목내림 폭이 나오네요. 지금 현재
상태를 보고 고기를 펴보고. 자, 초반에는 입질다운 건드림이나 입질 좀 다운 입질 폭이 나오면 허챔질을 빨리빨리 하세요. 챔질 하세요. 그 입질 그 원하는 입질 나올 때까지 쪼고 있지 말고 초반에 빨리빨리 일을 해줘야 회전이 조금 올라가거든요. 초반부터 막 쪼고 있으면 안 돼요. 밥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집어가 된 상태에서는 컨트롤을 해야 되지만 초반에는 조금 입질 같다 싶은 거는 챔질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. 당겨줬다가 찌가 스타트하면서 내려갈 때 제가 원하는 위치에 딱 놔주고,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수질 측정하는데 하고 밥 따랐을 때 맞으려면 여기 당겼을 때 이게 찌가 안 움직이래요. 이렇게 당겨지면은 깊이 들어갈 거예요, 안쪽으로. 그럴 때는 수질 측정한 위치랑 제가 밥 들어간 위치랑 다르다는 거예요. 자, 되돌림이 조금 나왔고요. 오는 건 아마 이게 당겨져 오면서 아마 6능금에서 오는 거 말고 6능금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런 나올 것 같아요. 자, 초반이니까 적극적으로 저 녀석이 잡은지 붕어인지 지금 닦아봐야 알거든요. 일단 뭔지를 모르니까 잡아볼게요. 지금 현재 1.8 투브입니다. 엄청나죠? 시중에 1.8 투브 제가 굳이 못 본 것 같은데 1.8 투브 스트레이트 본 적 있어요? 저는 못 본 것 같은데. 저는 소코 같은 경우는 2.0까지 있습니다. 2.0 투브까지 2.0, 1.8, 1.6, 1.4, 1.2 다 가지 있습니다. 다 가지 있고 그 피시무크와 솔리드 크리스탈 그것도 굵기별로 다 가지 있는데 이게 좀 다니다 보니까 찌가 너무 많아도 이게 안 좋더라고요. 선택장애도 오고 힘도 많아지고. 그래서 제가 최적의 노디 스타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거든요. 소꼬찌 같은 경우는 튜브 톱 두 개로 끝내고, 그리고 솔리드나 크리스탈 중에서 하나, 그리고 피시무크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약간 무게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. 잡어가 많거나 찌가 많이 까부는 상황에서 안정감 있게 묵직한 찌 움직임을 보고 싶을 때는 크리스탈로 쏘고 할 때도 선택을 하고, 피시무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신인성 역강일 때 찌가 잘 안 보일 때 피시무크를 선택하면 잘 보이거든요. 그런 역할로 그 두 개를 쓰고, 투브 같은 경우는 1.8이 됐든 2.0이 됐든 하나, 두꺼운 거 하나, 그리고 얇은 거 1.2 하나, 1.2 투브, 요거 두 개면 선택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. 소코는 그걸로 그 세트로만 하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 외에 뭐 초칭찌나 이제 띄어서 오아세를 하든지, 아니면 바닥에 붙였다가 되돌리면 보는 낚시를 하든지, 긴 톱이 필요하거나 뭐 적당한 길이의 톱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제가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테이프 형태로 해가지고 1.2에 0.6짜리로 5개인데 5개가 한 세트거든요. 그거를 2세트, 크리스탈 그걸로 2세트 해가지고 톱 길이나 톱 길이가 틀리고, 톱 길이는 같은데 틀린 거는 하부를 제가 다르거든요. 하부에 따라서 그 목내림 속도가 달라지거든요. 예를 들어서 오아세로 한방향 낚시를 천천히 낚아를 하고 싶다. 그럴 때면 밑에 쫄깃한 것보다 뭉퉁한 게 저항을 받으면서 천천히 내려가거든요. 그 목내림 속도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소세지 형태로 쓰고,
예를 들어서 쫓겨난 뭐 양글루로 천천히 낙하하면서 움직일 때 중화사를 탁 잡을 때 그럴 때 그 소세지 형태를 쓰고, 그리고 그런 형태는 잡어 많을 때 씁니다. 잡어 많은 상황에서 그거 쓰면 안 되죠. 왜냐면 목내림이 안 그래도 시키기 어려운데 소세지 형태를 써버리면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힘들어지겠죠. 그럴 때는 그 찌를 쓰면 안 되고, 잡어가 많거나 그럴 때는 쪼깃한 찌를 써야 됩니다. 하부가 길쭉한 거죠. 네. 그러면 저항이 더 받겠죠. 아무래도 소세지보다는. 그럴 때 쓰고, 그리고 쪼깃한 형태는 어떨 때 쓰냐면 바닥에 붙였다가 세트 낚시 하거나 되돌림이 슬 되면서 쿡 찍을 때 챔질 하거나, 그리고 잡어가 많을 때 목내림 시키기 편하게 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면 돼요. 이게 쪼깃한 거 5개인데 한 세트, 소세지 형태인데 5개인데 한 세트, 그게 이제 크리스탈. 그게 한 개 이렇게 있고, 그거는 롱탑으로, 크리스탈은 빳빳하기 때문에 긴 톱으로 뽑아도 되거든요. 크리스탈은 긴 톱 전용으로 그렇게 한 세트 있고, PC 무크를 또 이렇게 5개 한 세트, 5개 한 세트, 두 세트가 있거든요. 그거의 역할은 제가 왜 만들었냐면, 그것도 나오네요. 이거 바로 나오네. 77인데 보세요. 물색만 다시 보니까 7척들이 나옵니다. 그 PC 무크 한 세트는 그 스펙은 크리스탈하고 똑같습니다. 단지 이제 크리스탈은 긴 톱을 담당하면 PC 무크는 시인성과 적당한 톱을 담당하거든요. 적당한 톱 길이는 너무 길이가 필요 없을 때, 그렇다고 튜브 위험은 너무 짧잖아요. 그거의 중간, 크리스탈보다는 짧고 PC보 그 튜브보다는 길고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게, 그리고 신성이 좋고, 그 역할입니다. PC 무크는 그 크리스탈보다 낭창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뽑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적당한 톱 길이를 내기 위해서 다리를 크리스탈은 제가 다리를 10cm를 뽑아요. 왜냐면 톱을 길게 뽑기 위해서. 길게 뽑으면 눈금 간격을 넓게 할 수 있거든요. 눈금 간격을 넓게 하면 저 장척이나 긴 척 있잖아요. 긴 척으로 낚시를 해도 눈이 편해요. 그때 쓰고, PC 같은 경우는 톱을 너무 길게 안 뽑을 거기 때문에 다리도 8cm로 하고, 톱은 바디하고 다리하고 비례해가지고 톱은 플러스 1cm를 해가지고 그리 밸런스를 맞춰요. 그러면 적당한 톱 길이가 나오거든요. 그 찌는 낮은 수심이나, 안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너무 길면 휘둘리잖아요. 그럴 때 쓰거나, 긴 톱이 필요 없을 때, 신성이 안 나올 때, 역광일 때, 그럴 때 쓴다고 그 두 세트를 만듭니다. 그러니까 크리스탈 한 개 두 세트, PC 무크 한 세트 두 세트, 총 4세트죠. 그것만 있으면 모지에서는 다 될 것 같아요. 웬만한 낚시는 그것만 있으면 다 되고, 그러면 간단하잖아요. 뭐 여러가지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.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 기능품도 많잖아요. 명인찌들도 있고 사또찌라든지 뭐 다양하게 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, 세트로 갖고 있으면 좋죠. 뭐 보통은 10개 이렇게 세트로 하면 좋은데, 뭐 들고 다닐 수만 있고 뭐 여름만 되면 10개씩 세트 들고 다니면 골라 쓰니까 아무래도 좋겠죠. 입질 좋았는데 방금. 근데 제가 꾸준히 해보니까 쓰는 것만 쓰더라고요. 이게 이제 사람마다 틀립니다. 제 같은 경우는 그 낮은 호수는 손이 안 가고, 여기 1, 2, 3 뭐 이런 거는 손이 그진 갈 일이 많이 없고, 그리고 맨 위에 7, 8, 9 이런 거는 또 손이 또 갈 일이, 뭐 8, 9, 10 이런 거는 손이 잘 안 가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10개 있어도 실용성이 제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.
그래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7개, 10개 이렇게 만들었는데 힘만 드니까 최적의 그 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5개가 한 세트로 되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바디 길이도 그런 거는 다 1cm 간격이거든요. 그지? 1cm 간격으로 하면 좋긴 좋죠. 그게 진짜 좋죠. 근데 부력 폭이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. 1cm씩 하면.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많이 이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보니까 노지에서만큼은 2cm 간격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. 네. 2cm 간격하면 개수도 줄일 수가 있고 10개가 아니고 5개로만 할 수가 있고 부력 그 범위가 넓으니까 뭐 3호 쓰다가 4호 써도 부력 변화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5개 한 세트로 그렇게 요즘에 주로 만들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소포치 됐고 초침치, 오화세, 그리고 나지막새 다 보면서 양방향 하는 크런치도 그거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미트찌가 있거든요. 미트찌 이것도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. 좋은데 미터도 튜브가 있고 이것도 뭐 PC 뭐 크리스탈 다양하게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관리터 다니시는 분들은 뭐 루키치라든지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. 많으면 좋지만 미터찌는 PC나 솔리드를 제가 노즈에서 해보니까 어차피 찌가 작아가지고 이 톱 구간이 짧거든요.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. 해보니까요. 차라리 나온다. 붕어는 확실히 뼈들어도 나오네요. 네. 나오죠. 7척입니다. 7척. 초트만 있으면 뭐 6척, 5척에도 말을 안 할게요. 괜히 또 입이 방정이다. 자, 미트지 같은 경우는 튜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제 기준에서는 튜브를 종류별로 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.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찌를 안 만드시니까 다 가지고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. 굳이 살 필요도 없고, 꼭 필요한 거 제가 스텝을 얘기 드리면 미터찌는 1.8 튜브, 얇은 건 필요 없어요. 이거 제가 해보니까 미터찌도 밥이 좀 퍽퍽 들어가고 밥을 좀 잘 잡아줘야 낚시가 편하거든요. 어차피 찌가 작기 때문에 입질 폭은 크게 나오거든요. 건드림도 잘 나오고. 그렇기 때문에 1.8 튜브 뭐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고, 찌겠다. 1.8도 퍽퍽하죠. 왜 이게 퍽퍽하냐면 튜브고 툭다리고 감도가 좋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찌까지 작잖아요. 찌가 작으면 입질 폭이 좋거든요. 그 내림낚시 그 하우스 이런 데 가면 톱이 얇잖아요. 톱이 얇게 하는 이유가 바디 뭐 클 필요도 없고 바디가 작기 때문에 톱이 두꺼워 버리면 부력이 안 나와요. 부력이. 그래서 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. 만들 때 밥도 작게 크게 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, 지금 스타트 할 때부터 쿡쿡 하거든요. 저는 건 체면 안 되고 일단은 밥이 조금 풀릴 때까지 기다려 줬다가 자 이제 되돌리면 되죠. 이럴 때 이제 골라 채우면 됩니다. 이거는 소코쩌리는 바닥에 확실히 붙여 놓고 되돌리면 될 때 공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쿡쿡 한다고 채면은 이 기법하고는 안 맞거든요. 자 이제 다 찍었거든요. 다 아직 잔분이 남아 있습니다. 단척 소코쩌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? 허봐. 그래가 밑에 찌는 1.8 튜브 그게 최고 무난할 것 같아요. 만약 한 개만 필요하면. 그리고 밑에 찌 같은 경우는 세트 5개까지 필요 없더라고 해보니까. 딱 한 3개 정도. 이것도 2cm 간격으로 바디 4cm, 바디 4cm, 6cm, 8cm 요거 3개 딱
요 세 개만 있으면 미터 웬만한데 노지에서 다 구사가 됩니다. 하나 더, 만약에 하나 더 있으면 좋으면 1.8 한 개 하고 뭐 1.5나 1.4 정도 한 개 있어요. 와, 네. 일단 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기준을 이제 말씀드렸는데, 찌라는 게 워낙 그 사람이 쓰기 나름이거든요. 그래서 뭐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 찌를 찾게 됩니다. 자, 제 눈금을 썩꼬치 치고는 제가 좀 넓게 뽑았거든요. 좀 넓죠. 다른 썩꼬치는 엄청 촘촘하잖아요. 촘촘하면, 그게 왜 촘촘하게 뽑아놨냐면, 다른 그 시중에 파는 것들은 입질 폭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놨는데, 글쎄요, 몰라요. 노지에서 해보면 입질 폭이 작아도 저는 넓게 해도 오히려 더 넓은 게 더 잘 보이거든요. 그래서 낚싯꾼 한번 오겠습니다. 이걸 한번 해줘야겠다. 톱 같은 경우는 썩꼬치 치고는 찌는 바리는 작은데 톱 조금 길죠. 물로 길게 빼기 위해서 다리를, 썩꼬치 같은 경우는 보통 3에서 한 4cm 정도를 하는데, 저는 6cm를 했어요. 6cm를 줘야 바디하고 다리 길이를 합했을 때 톱 길이가 나오거든요. 밸런스가. 톱을 조금 기존보다 길게 뺀 이유가 눈금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. 눈금 간격을. 그래서 넓혔고, 그 1분 눈금이 2분 눈금보다 조금만 길죠. 초침키는 1분 눈금이 2분 눈금보다 엄청 더 넓거든요. 썩꼬치 같은 경우는 위 1분 눈금에 활용할 일이 크게 없잖아요. 그래서 굳이 1분 눈금을 되게 할 필요가 없고, 초침키 같은 경우는 정리이 되고 1분 눈금에 그 잠겼다가 다시 되버린다,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1분 눈금이 길어야 낚시가 구사하기가 편하거든요. 그게 짧으면 그거 맞추려고 힘들거든요. 늘 얘기하지만 편하게. 그래서 초침키나 띄어서 하는 찌는 1분 눈금을 시원하게 넣게 되고, 썩꼬치 같은 경우는 굳이 1분 눈금을 길게 뺄 필요가 없고, 좀 그렇게 됩니다. 밥은 10일째 지금 양동구를 들고 있어요. 80% 정도 던져놓고 당겼다가 내려갈 때 내가 원하는 수심 측정했던 위치에 갖다 놓고 목내는 됐고, 한눈 거 목내면 되거든요. 그래. 건드림 나옵니다. 이게 이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. 건드림 나오고, 속보라도 지금 1.8이고 찌가 작기 때문에 입질 폭이 좀 크게 나올 겁니다. 강단 있게 탁탁 이렇게 찌가 나올 거예요. 밀려나요. 뒤를 뒤에 움직여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잘 보여야 될 텐데요. 이게 잘 보이려고 모르겠네요. 자, 목내림 다 됐고요. 바로 건드림 나와요. 살짝 쿡쿡 합니다. 지금은 고기가 좀 모여가지고 상황이 조금 만들어진 상태거든요. 이럴 때는 살짝 건드림까지 다 채면
이게 몸짓인 경우가 많거든요. 이렇게 쿡. 호빵. 이게 왜 호빵이지? 몸짓이겠죠? 자, 이런 식으로. 다시. 닭은 약간 왼쪽으로 얹어서. 이 움직임 위주를 좀 보여드릴게요, 이거. 자, 센터가 맞나? 봤어요? 자, 이거죠. 톱은 밥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톱을 폭이 작으면 뭐 얇은 톱을 쓰면은 축폭이 뭐 나올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되는 것 같네. 입질 폭을 크게 나오게 하려면 최고 중요한 거는